예, 그래도 다행히 아직 이런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은 그게 크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드릴 얘기인데, 아메 사업의 가치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아까 우리 윤미래님도 뭐된 뭐니까지 얘기했습니다만, 회사적인 측면에서 보는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흔히 말하는 이제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이런 것, 우리가 이 창업 이념이라 그러죠. 근데 이런 창업 이념을 가진 회사는 사실은 전 지구상에 글쎄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삶, 그리고 가족과 더불어 사는 삶, 정말 절망의 상태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힘들었던 그러한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었던 것이고, 또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었던 그러한 것이 아메 사업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우리 리치드 보스 창업자 어떤 책에도 그 얘기 나옵니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 성공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 기회를 제공한다. 이게 말이 좋아서 그렇지 모든 사람한테 그 기회를 제공한다? 녹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사회가 정말 많이 왜곡된 부분이 많고, 아까도 제가 뉴스를 잠깐 보니까, 뭐,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모든 학부모가 혈안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지방의 어떤 정말 저 지방에 있는 대학의 의대까지 휩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는 거에 서울대 공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그죠? 그럼 그만큼 이제 학벌을 중시하고 그런 사회인데, 우리 사회에 정말 모든 사람들한테, 뭐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기회를 제공한다는 모습이고, 특히 중요한 것이 요즘 얘기를 많이 하죠.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그러니까 이게, 창업 이념, 기업 이념 좋지만, 이제 피터 드러커가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이렇게 많은 기업들 연구를 해봤더니 그 기업에 철학이 있는 기업들은 롱런을 하더라. 50년, 100년을 가더라는 거죠. 이것은 저는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는 이것은 저는 아미의 철학이라고 봅니다.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잘 살고 그것을 도와주는 그러한 것을 같이 도모하는 그러한 사업. 그죠? 그래서 이 정말 사업의 가치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업자들, ABO들 기준에서 봤을 때 가치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이 사업은 절대 위험성, 리스크가 없어요. 리스크가 없는데 자기 사업이다. 여러분들 뭐 이건 어떻게 보면 거짓말 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업인데 리스크가 없다? 근데 실제로 그래. 왜? 자본금이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재고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죠? 어떤 환불제도, 그리고 100% 만족보증제도에 대해서 더 철저히 보장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IMF 외환 위기, 벌써 20여 년 전 얘기인데, 그때 이미 직장인 시대가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는 투자의 시대, 사업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근데 투자 시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들이 투자에서 실패한 경우들이 많고요. 그죠? 사업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리스크 때문에 힘든 경우들. 얼마 전에 바로 최근 일 아닙니까? 코로나가 오면서 많은 자영사업 하시는 분들이 힘들었고 정말 문 닫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그죠? 그런 측면이고. 그리고 이제 아메 사업은 네트워크 자산을 만든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까 이제 박대현 리더님도 사업 설명할 때 그 잠깐 했습니다만 나의 플랫폼을 소유하는 일이에요. 나의 플랫폼. 이것을 통해서 내가 꾸준한 인세와 같은 수입을 얻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회사나 여러분의 스폰서 업라인이 여러분들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일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어떤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특히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재정과 시간의 자유를 얻는 일이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비전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비전이라는 것은 원래 뭐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능력을 얘기하죠. 근데 이걸 이제 처음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학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이 또 필요해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얘기 드렸는데 마치 진흙더미에 쌓인 다이아몬드 같다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래서 그냥 보면 진흙덩이 같은데 그것을 파보면은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학습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진정한 문제 비전을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비전을 개인화할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업 설명을 듣고 의구심을 가졌던 사람들 호기심도 가지고 하는데, 근데 그런 얘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나이가 많은데 또는 나이가 어린데 난 정말 바빠서 시간이 많은데,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엔 또 애가 너무 어린데.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나이가 많다, 어리다, 시간이 있다, 없다, 자녀가 어리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핑계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의 이유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노후를 갖다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더
안 좋은 노후를 맞이할 수가 있고요. 언제까지 시간이 끌어다니면서 살 거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나의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측면에서 잘 아시죠?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이 고흐가 이제 자기 친동생 테오한테 보낸 편지를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나는 평생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 나는 돈과 인연이 없어. 불행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 같아. 고흐가 정말 그 인상파, 이제 초기의 인상파 화가로서 우리가 지금은 정말 그 엄청난 어떤 그 화가를 대접을 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제가 알기로는 37살에 죽은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의 사고방식 속에는 이런 것들이 지배적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 인정도 못 받았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잘 아는 파블로 피카소 같은 경우는 어떠시냐면 입만 열면 사람이 떠드는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나는 그림으로 엉망이가 될 거야. 미술사 한 획을 긋는 화가 될 거야. 나는 갑부로 살다가 갑부로 죽을 거야. 피카소는 후기 인상파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글쎄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피카소는 나이가 90이 넘어서 이제 돌아가신 걸 알고 있어요. 이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인상파의 화가 어떤 데 그림을 뛰어넘는 또, 그러니까 뭐, 아빈용의 그 처녀들인가요? 이런 그림들은 정말 그 당시에 인상파 화가도 해석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엄청난 이제 명작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이런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보는 시각이 아까 반 고흐에 비해서 피카소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들의 미래까지 결정하지 않았나. 제가 백대 명산을 하게 된 계기를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도대체 왜 했냐는 거죠. 왜 했냐는 거죠. 어,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없는 나만의 책을 한 권 만들고 싶었어요. 나만의 책.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리면 일정 기간 동안에 올린 글을 모아서 책을 만들 수가 있어요. 블록부이라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그걸 모은 일정 글, 그러니까 그 전에 페이스북을 전 쓰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대학 동기한테 그 얘기를 제가 듣고 그 아이디어를 들은 거죠. 아이디어를 들어서, 아, 그래? 그럼 페이스북을 활용해서 한번 이걸 만들어 보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은 이제 어떨까요?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져서 한 권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죠. 아들도 달라고 그러고 정말 또 절친도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한 5권, 10권 이렇게 됐는데 하여간에 이 책을 만들었던 거고요. 첫 번째 산이 이제 1919년 6월 24일, 옛날에 이제 권인건 리더하고 같이 갔던 걸 기억을 합니다. 청계산을 갔어요. 청계산을 갔고, 마지막 산이 이제 구미 금오산을 갔다가 21년 7월 달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아, 이제, 지도가 뭐냐면, 지도가 빽빽한 여기 보면 작은 점들 보이죠? 이 점들이 제가 전국으로 다녔던 산들이에요. 산들. 그래서, 제가 지금 봐도 그래서, 저걸 어떻게 다녔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블랙야크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이제 패를 물론 공짜는 아니고 돈 주고 사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줘요. 돈만 낸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기 기록이 이제 저들한테 인정이 돼야 돼요. 이제 되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00번째 할 때 대학 동기들이 이렇게 이걸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갖고 그날 저녁에 갔다 온 그날 저녁에 이제 김영길 리더와 이렇게 이제 케이크를 갖고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백대명상 얘기를 하면서 더불어서 같이 들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성공 등식이라는 것. 어떤 사람들은 이 얘기를 안 믿을지 몰라요. 하지만 성공에는 성공 등식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거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꿈입니다. 제가 지난 세미나 때도 얘기 드렸죠. 정말 내 자신의 꿈이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걸맞는 수단,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을 내가 적절하게 갖고 있느냐. 아까도 얘기가 나왔던 직장이라는 것들은 더 이상 그런 걸맞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 내가 노력을 지불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돼야지만 진정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백대명산을 하게 됐을 때 치렀던 대가가 저도 있었겠죠. 그죠? 잠깐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 다니는 중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황석산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날 이제 저녁에 돌아와서 와인 한 잔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급히 연락이 와서 갔었더니 안타깝게도 임종을 제가 못 봤습니다. 아직도 이제 그 부분은 좀 약간의 제 나름대로 한이 맺힌 부분인데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나름대로.
그리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 발생해서 꾸준하게 가던 산행을 몇 달을 못 갔어요. 뭐 버스 타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제 못 갔던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그 큰아이가 한번 미국에 왔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그 비행기에 김영기 리더와 저와 한 3명 정도 있었나요? 그 큰 비행기에 인천공항 텅텅 비어 있었고요. 그걸 갔다 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또 2주간 격리를 받았죠. 당시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이제 해외 나갔다면 2주 격리를 무조건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한동안 못 가게 됐고, 특히 이제 제 왼쪽 엄지발톱이 파손이 됐습니다. 이 부분 혹시 보시고 또 놀라실 분이실지 몰라서 그냥 조금 조심하세요. 발톱 상태가 이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가치와 가격은 비례가 된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내가 대가, 가격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이것이 엄청난 내가 가격을,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위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아메사 자본금 안 들어간다고 해서 공짜로 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에 상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인풋을 넣고 거기서 어떤 아웃풋을 얻느냐에 그런 결정되는 건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풋을 평생을 넣어도 원하는 아웃풋을 못 얻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정말 적절한 시간에 인풋을 넣어서 평생 원하는 아웃풋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나눠보면 이런 거죠. 제가 왜 다람쥐 파리를 써놨느냐.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 어떠세요? 저는 직장의 모습이 그거라고 봐요. 승진은 하죠. 아까도 근데 그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승진하는 만큼 내가 지출이 발생이 돼요. 자, 또 파리. 제가 그 대학 동기들 중에 안타까운 친구들이 뭐냐면 대기업 임원 출신들이에요. 제가 그 예전에 이제 그 한번 모임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모 그룹사의 회장이 떴어요. 그랬더니 그 회사 출신 임원들이 길가에 줄을 서서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그 행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그 한편 답답하고 했어요. 분명히 사람으로 입사를 했는데 그 안에서 파리 목숨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한 삶을 저는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항상 불안한 이런 모습.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인풋을 적절하게 넣어서 아웃풋을 얻었다는 거죠. 뭐 외람된 얘기지만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재정과 시간의 자유를 얻은 거예요. 30대 때 후반에 40대 초반까지의 그 인풋을 집어넣어서 그 이후에 아웃풋으로 저는 재정과 시간의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이 그 대가를 지불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중의 시간. 대충 설렁설렁 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내가 일정 기간 동안에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아메는 자본 투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메는 시간을 투자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기 위한 포기와 유보가 필요합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위임해서 유보할 것은 유보하고, 그래서 내 시간을 확보를 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 바로 A코어를 실천해내는 모습. 그죠?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행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어떤 진정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메의 사업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